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과학TV의 여러분. 오늘은 무선 장비의 흥미로운 세계를 탐험합니다. 안테나의 비밀, 송신기와 수신기의 협력, 그리고 주파수의 복잡함까지. 마지막으로 무선 기술의 미래를 상상해보며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혁신을 확인해보세요. 기대되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무선 장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기본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무선 장비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놀라운 기술의 기본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무선 장비의 숨은 이야기와 그 구성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블루투스 장비 등 많은 기술들이 무선 장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선 기술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요소들은 무엇인지 살펴보죠. 먼저 무선 장비의 핵심은 바로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는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하며 전파를 공간에 전파하고 수신하는 필수적인 장치입니다. 안테나의 종류와 디자인은 무선 통신의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고주파수 대역에서 잘 작동하는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또한 안테나는 신호의 방향성과 강도를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송신기와 수신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송신기는 정보를 전파로 변환하여 안테나를 통해 전송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수신기는 전파로 전달된 신호를 받아 다시 정보로 변환합니다. 이 두 장치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 통신이 이루어지며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주파수와 대역폭 조율이 원활해야 안정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와 대역폭이라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주파수는 신호의 진동수로 데이터 전송 속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대역폭은 전파가 전송될 수 있는 주파수 범위를 의미하며, 넓은 대역폭을 가진 장비일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기술의 성능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무선 장비의 세계는 이렇게 다양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협력하고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한층 깊어질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요소들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연결되고 작동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테나, 그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니. 우리가 잘 모르는 비밀을 파헤쳐 봅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무선 장비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안테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스마트폰, 무선 인터넷, 그리고 다양한 무선 통신 장비들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안테나. 하지만 이 작은 부품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지 않으면 그 비밀을 모른 채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안테나는 전파를 송수신하는 장치입니다. 송신 측에서는 전기 신호를 전파로 변환하여 공간으로 발사하고, 수신 측에서는 반대로 전파를 받아 전기 신호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안테나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다이폴 안테나와 모노폴 안테나입니다. 다이폴 안테나는 두 개의 금속 막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호의 방향성과 강도를 조절하는 데 유리합니다. 반면 모노폴 안테나는 한쪽이 땅에 접지된 형태로 더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테나의 크기나 형태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건 주파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주파수가 낮을수록 안테나의 길이는 길어져야 하고 고주파수에서는 짧아집니다. 예를 들어 FM 라디오 주파수는 약 100MHz 정도인데, 이때의 안테나 길이는 대략 75cm 정도입니다. 반면 와이파이 대역인 2.4GHz에서는 안테나 길이가 약 31cm로 줄어들죠. 주파수에 따라 이렇게 길이가 달라지는 이유는 전파의 파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더 긴 안테나가 필요하고, 짧아질수록 짧은 안테나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안테나의 방향성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부 안테나는 특정 방향으로만 신호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반면, 다른 종류는 전 방향으로 신호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커버리지와 전파의 세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방송용 안테나는 넓은 범위의 신호를 송출해야 하므로 다방향성 안테나를 사용하고, 특정 지점으로 신호를 집중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방향성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테나의 소재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속이 가장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복합 재료나 플라스틱으로도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장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또한 5G와 같은 최신 기술에서는 안테나의 성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안테나가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테나는 단순한 부품이 아닌 무선 통신의 핵심 요소로서 그 역할과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안테나의 다양한 유형과 기술, 그리고 그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하는 무선 장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조금 더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송신기와 수신기에 대해 흥미로운 내용을 가져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송신기와 수신기, 이 두 친구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송신기와 수신기, 이 두 친구의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흥미로운 연결고리를 찾아봅시다. 무선통신의 세계에서 송신기와 수신기는 마치 두 파트너처럼 협력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송신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신기는 입력된 신호를 전파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이때 전기 신호가 전자기파로 변환되고 안테나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송신기에서 발생한 이 전자기파는 공중을 통해 이동하며 이를 수신하는 것이 바로 수신기의 역할입니다. 수신기는 송신기로부터 전달된 전파를 수신하여 다시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수신기는 수신한 신호의 세기를 증폭하고 필요한 경우 필터링을 통해 노이즈를 제거하는 작업도 수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신기는 특정 주파수 대역을 선택적으로 수신하기 때문에 다양한 송신기로부터의 신호가 혼재된 환경에서도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송신기와 수신기가 어떻게 협력하여 원활한 통신을 이루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송신기는 특정한 주파수 대역에서 신호를 전송하며 수신기는 그 주파수에 맞춰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이를 위해 주파수 동기화 기술이 사용되는데 이 기술 덕분에 송신기와 수신기는 서로 다른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통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송신기와 수신기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변조 방식이 사용되면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신호의 품질도 향상됩니다. 이는 결국 더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송신기와 수신기 간의 거리가 멀어져도 안정적인 신호 전송이 가능해지는데 이를 위해 중계기나 재전송 장치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결국 송신기와 수신기의 협력은 무선통신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이 두 장치가 서로 협력하여 정보를 주고받으로써 우리는 통신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무선 장비를 사용할 때 송신기와 수신기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이 두 친구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주파수와 대역폭, 이 복잡한 개념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주파수는 무선 통신에서 신호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주파수는 헤르츠로 측정되며 이 값이 높을수록 신호의 변화가 빠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FM 라디오 방송은 일반적으로 88MHz에서 108MHz 사이의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각 라디오 방송국은 고유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서로 간섭 없이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역폭은 무엇일까요? 대역폭은 특정 주파수 범위 내에서 신호가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나타냅니다. 즉,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전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더 넓은 대역폭을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빠르게 웹사이트를 로드하고 동영상을 스트리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주파수와 대역폭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대역폭도 자연스럽게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무선 통신 기술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5G 통신 기술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넓은 대역폭을 제공,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낮은 지연 시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개념들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상에서 사용되는 스마트폰,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모든 무선 장비는 주파수와 대역폭의 원리를 바탕으로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와이파이는 2.4GHz와 5GHz 주파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이 두 주파수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3GHz는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할 수 있지만 대역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5GHz는 더 빠른 속도를 제공하지만 범위가 짧습니다.
결국 주파수와 대역폭의 이해는 우리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인 무선 통신을 제공받는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이 무선 장비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 앞으로의 기술 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선 장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떤 혁신을 경험하게 될까요? 무선 장비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보세요. 과연 우리는 어떤 혁신을 경험하게 될까요? 현재 우리는 5G 네트워크의 도입으로 초고속 데이터 전송과 안정적인 연결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수G, 10G 같은 더 발전된 무선 기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 기술들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우선, 무선 장비의 크기와 효율성이 극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현재 대형 기기들에서 점점 더 소형화된 장비로 발전하여 생활 공간에 더욱 적합한 형태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모든 기기가 서로 연결되어 스마트홈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에너지 절약과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과의 결합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무선 장비는 AI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하여 통신망의 최적화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모습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oT, 즉 사물 인터넷의 발전도 무선 장비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서로 소통하게 되면 도시는 물론 개인의 생활까지 혁신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에 설치된 센서가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제시해주는 스마트 교통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선 장비는 의료 분야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원격 진료와 헬스케어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환자는 자택에서 의사와 상담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문제도 점차 중요해질 것입니다. 무선 통신이 발전함에 따라 데이터 유출과 해킹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보안 기술이 요구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양자 암호화 기술이 적용된 무선 장비가 출시되어 데이터 보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무선 장비의 미래는 우리 생활의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혁신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보다 편리하고 스마트한 세상에 살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러한 혁신을 통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귀로 듣는 과학TV의 시청자 여러분, 오늘 무선 장비의 흥미로운 구성 요소를 이해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더 많은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